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과외. 자,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반갑습니다.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맞아.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배우고 너무 그냥 필요 없는 소비를 좀 하지 말자 이래요. 아끼려고. 야, 선생님 어떠세요? 네. 일단 첫 편에서 나눈 부자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 내가 부자가 되어보겠다라고 자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로 향한 발걸음을 떼신 거나 마찬가지. 저도 녹화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한 번 더 배웠던 걸 리마인드하고 입 밖으로 딱 다시 꺼내니까 다시 한번 각인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일타 강사님들과 함께 네. 알찬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한 소비 기억나시나요? 소비 저는 커피 한 잔 사 마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일부러 카푸치노 색깔로 색깔 맞추고 온 거예요. 네. 이야. 남다른 소비. 서현 씨 그러면 최근에 한 소비? 저는 제가 골프를 시작했어요. 오. 그러는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골프는 못 치는데 옷 소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골프 소비. 골프는 옷 입으러 가는 거죠. 그쵸. 그 이자 의상이 돼야지 나는 그래. 걸 칠 수 있다 해서 안 나가는데 옷만 계속 사고 있어요. 전 지금 금방 핸드폰으로 모 기업의 주식을 한 주 샀습니다. 돈 투자인데 소비가 아니고. 그건 소비가 아닌가요? 소비. 진짜예요? 근데 왜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한 소비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주제 영상 보실까요? 쓸 때 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위너. 한 번뿐인 인생, 플렉스는 필수. 하지만 그냥은 안 쓴다. MZ세대라면 돈 쓸 때도 똑똑하게. 스마트한 소비 습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똑똑하게 돈 벌기가 아니고 희한하게 똑똑하게 돈 쓰기예요. 이거는 약간 예상치 못했던 문구여가지고 왠지 저는 오늘 이 수업으로 인해서 뭔가 저의 그 소비 패턴이 약간 바뀔 것 같긴 해요. 야, 오늘 확실히 수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그치. 똑똑하게 쓸 수 있다면 이게 남들보다 사실 2배 앞서서 인생을 사는 거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제일 집중도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아니, 맞아. 저는 사실 좀 똑똑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오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키워드 중에 MZ세대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MZ세대의 영한 기운으로다가 한번 열심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옛말에 왜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야. 정말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저희 부자가이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일타 강사님 믿어도 되는 거죠? 오늘. 네, 한번 믿어보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MZ세대는 물론 전 세대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스마트한 소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수빈 씨에게 있습니다. 자, 노트 펼쳐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른. 쇼비마이 카드. 키워드는 톱니바퀴입니다. 키워드는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 톱니바퀴? 바퀴? 아 그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맞아, 맞아. 톱니가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어떤 거? 그 주식 그래프.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아니야.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잖아. 그래요? 톱니바퀴 물려서 하나가 벌면 하나가 쓰고 하나가 벌면 하나가 쓰는 수만작용. 조율이. 어때요, 전문가님? 저희가 확실히 1회 때보다 추리력이 엄청나게 늘지 않았나요? 아, 예. 너무 그럴듯한 추리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혹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들의 추리 중에서 맞는 게 혹시 있나요? 아, 글쎄요. 뭐 하나가 벌면 하나가 쓰고. 예. 사모님 안 쓰세요? 네, 아쉽게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리했는데 우리 다.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좀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백화점 가신 분 계실까요? 네. 저요. 네네. 그럼 한 1, 2년 전 사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스크 쓰고 다니기. 맞아. 네. 그쵸. 그리고
근데 이제 1, 2년 사이에 이제 초반에 좀 없다가 요즘에 백화점에 더 복작.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코로나 풀리면서.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1층 가면은 그냥 다 거의 화장품 아니면 조그마한 옷 브랜드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약간 쿠키나 베이커리 파는 데도 같이 들어와 있고 뭐 카페도 들어와 있고 좀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일찍이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저희 집이 마포인데 그 여의도에 이번에 백화점 좋은 거 하나 생겼거든요. 맞아요. 거기 가면 정말 젊은 사람들. 그래 맞아. 애기들 너무 많아. 예쁘고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맞아. 멋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봤는데 그 이제 젊은 분들이 1층에 원래 막 명품관 이런 것들만 조금 약간 접근하기 힘든 매장이 좀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이커리, 디저트 이렇게 층수가 약간 파괴되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있었어요. 네, 수빈 씨랑 소영 씨 모두 다 예리하게 봤습니다. 이번에 맞췄다. 네. 이번에 맞췄다. 해봤어. 네, 요즘 새로 오픈하는 백화점은 물론이고 또 기존에 있는 백화점도 리뉴얼을 통해서 층수 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식이냐면 보통 1층에 뭐 화장품이나 명품 매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2층으로 올리고 1층에는 뭐 한정판 스니커즈 매장이라든지 맞아. 네, 또 맛있는 베이커리 매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재배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맞아.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런 현상의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MZ 세대들이 그 백화점 매출에 큰 손이 됐기 때문이에요. 나 손 진짜 크거든. 백화점에서 샀지 원피스. 특히 이런 현상은 좀 명품 매출에서 많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게 요즘 진짜 젊은 친구들이 명품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20대 초반일 때만 해도 명품을 들고 다니기가 약간 언밸런스 했거든요. 엄마 거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맞아, 페이스북 맞아. 같은 데 보면은 너무 화려하게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손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근데 지금 20대 초반 아니신가요? 20대 초반 아니신가요? 20대 초반이나 무방하죠, 예. 심한 것 같아요. 아이고,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주고받고 탁구를 치시네. 실제로 그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그 명품 매출이 이렇게 사상 그 최고치를 경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30 세대 그 명품 매출이 대형 백화점 최고 평균이 48%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산 사람 중에 절반이 2030 세대였던 거죠. 명품 산 사람 중에 절반이 2030 세대였던 거죠. 대박이다. 이렇게- 돈이 어디서 나지? 그치. MZ 세대들이 약간 소비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분들을 약간 끌어당기기 위해서 1층을 들어오자마자 눈이 확 뒤집힐 수 있도록 그렇지. 리뉴얼 하는 거구나. 다 마케팅이야. 그러게요. 그 사람들이 다들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 플렉스란 말, 이 말 그치. 진짜 많이 쓰잖아요. 플렉스. 플렉스. 다 플렉스 한다 지금 어디서들 그렇게 구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예전에는 명품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명품을 가지고 다니니까 나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갖고 싶다 하는 약간 요런 거를 이제 오히려 사자라는 약간 그런 거. 꼭 비싸지 않더라도 안 비싸도. 나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가방은 샤넬백 메고 다니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약간 명품을 좀 멀리하거든요. 근데 약간 요즘 추세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 그냥 맞아. 요즘에 막 그런 거 근데 다들 여행을 못 가서 그런지 그 소비들을 안 하셔가지고 막 그 진짜 명품 매장 가면은 그 뭐 샤땡 같은 데나 루땡 뭐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대기표 뽑고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막 진짜 새벽 5시부터 오픈런 준비하고 그 명품을 사겠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겠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는 그 소비에서 오는 그 보상 심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 앞에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 뽑고 줄을 쫙 기다리고 오픈되면 막 달려가는 그 오픈런 현상이 지금 와서 더 약간 심각해진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MZ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비 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반대로 소비 문화는 돈을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그 보는 시선들도 다양하죠. 네, 무조건 또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경비로 모아두었던 돈을 일종의 보복 소비로 네, 그런 형태로 명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진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플렉스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목적성이 확실한 MZ세대의 특성상 그 다른 곳에 쓸 돈을 좀 아껴서 명품 사는 걸로 좀 만족을 얻고 하는 것 같고요. 사회 분위기랑 그 세대의 특성이 좀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는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순수하게 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을 때일수록 소비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소비를 무조건 조금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작은 소비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가계의 경제 규모는 커지고 일정 시점까지는 소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연령대별로 소비 성향 분석 자료를 보면 50대까지는 소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네, 아이 생기면 보통 육아용품 많이 구매하시고 또 아이가 자라면 교육비가 있어서 네,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인 게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집 사고 차 사고 이제 사실상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소비나 그런 건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맞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저 나이대별로 약간 소비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해요. 원래 20대 때는 약간 명품, 보여지는 것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소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피부 관리, 그렇죠. 동안되는 법, 리프팅하기, 끌어올리기 많이 올린다. 이런 거에다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날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이에 따라 바뀌는 이유가 네. 몸이 늙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뭐 화장품도 화장품이겠지만 비타민도 사 먹어야 그치, 되고. 그렇지. 뭐 술 먹으면 그 다음날 해장 좀 괜찮은 걸로 해줘야 사람이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노화가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그치, 있어요.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장품을 막 비싼 거 바르는 것보다 관리샵 가서 그냥 한번 딱 제대로 그래, 받자. 한번 땡겨버리면 끝이니까. 맞아. 땡겨! 같은만 땡겨! 뭐 그런 기준으로 땡겨,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그렇게 좀 소비가 커지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수비 씨가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이게 저희가 아까 본 키워드 톱니바퀴의 비밀과 상관이 있습니다. 톱니바퀴로 이렇게 들리나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아주 쉽네요. 그 여러분이 평소에 아주 작은 경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죠? 근데 어느 날 아는 선배가 해외 연수를 가게 돼서 그 몇 년 동안 차를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중형 SUV였던 거죠. 넓은 거 타면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선배가 이제 돌아왔고 차를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다시 원래 내가 타던 경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이게 진짜 딱 모르는 게 약이라고. 차라리 안 타봤으면 그냥 내 차에 만족하고 사는데 타봤으니까 이게 다시 내려오는 게 힘들 거야. 돌아가기가 힘들지. 그렇죠. 자동차를 바꿀 때 이제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하향 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동차를 낮춰 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다시 경차 타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네. 그게 바로 톱니바퀴 레치 효과라는 겁니다. 레지? 네, 레치. 레칫 효과가 어떤 거예요? 뭐지? 네. 레칫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말합니다. 이미 한 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다 쉽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반대 방향으로는 돌지 않는 톱니바퀴를 말하는 거죠. 뒤로 안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고 쓰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소비 습관이 인생의 중반기 이후의 자산 관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인생의 질까지 달라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첫 시작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벌 때는 많이 쓰고 그럼 못 벌 때는 좀 덜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그게 안 톱니바퀴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게 약간 내 신조인데 벌 때 좀 여유 있게 쓰고 네. 못 벌면
안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군요. 의외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6,000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시는 그런 소비 습관이 이미 생겼으면 그걸 고친다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소비의 눈높이를 낮게 시작해라. 소비의 습관을 잘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적게 소비하는 형태로 습관을 만들어라. 그건가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산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를 아예 한 잔도 사 먹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걸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뭐 개념이 있는 뭔가 부잣집 회장님이 네. 그 자식들한테 바로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맞아, 맞아. 밑에서부터 올라와 호랑이 새끼처럼 올라와 약간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오늘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운 것 같아. 레치트 효과. 한 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저희가 지금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서부터 소비 성향 습관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